자, 여러분 우리 교재 328페이지에 2번 문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입니다. 용산전자. 그래서 뭔가를 매입한 거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신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주식회사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랬습니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렇죠?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하는 거 아니니까 전자단에다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로 집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날짜가 9월 23일이에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열으셔가지고 9월 23일 날짜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10%가 있죠. 그러니까 51번 과세 매입이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 품명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컴퓨터 수량과 단가 10개에 3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 공급자가 거래처죠. 금천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니까 1번 하셔야 여기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1번이 전자입력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1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분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30만원 받았고 300만원은 외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혼합 분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차변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도 체크는 해봐야 돼요.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자산 증가 맞습니다. 또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증가, 상품 300만원, 차변 맞죠? 이제 대변을 세 번째 줄에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의 현금으로 지급한 거 30만원 입력해야죠. 대변의 현금 30만원. 엔터 치면 네 번째 줄로 내려옵니다. 또 대변이니까 4번 하면 대변 입력되죠. 네.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는 여기서 엔터 치면 대변이 복사가 되는데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엔터 쳐도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외상 매입금 251번. 금액은 얼마죠? 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쳐주세요. 마지막에는 탭을 쳐줘가지고 여기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면 또 내려오면 귀찮으니까 마지막에 탭을 쳐가지고 혹시 거래처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 맞아요. 자, 과세 매입 51번 유형의 매입 거래 입력을 해봤습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안 되신 분이 없죠? 네, 그럼 다음
자, 수행 결과 보시면 역시 51번 과세. 품명 컴퓨터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거래처 금천, 전자세금, 전자입력. 분계 유형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변에 대변에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그 부가가치세 시험이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인데요. 부가가치세 시험 볼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 낸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주고 여러분은 여기 제가 이제 이걸 밑에 그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빈칸을 다 채우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분계도 이렇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표 입력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게 도대체 더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입력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느 거래처라든지 어느 회사라든지 로그인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고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나서 이거 보고 써야죠. 이거 보고서. 그래서 입력을 나는 굳이 안 해봐도 쓸 수 있다 하는 분은 그냥 쓰시고, 입력 안 하면 난 못 쓰겠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쓰시는데, 답은 이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시험 볼 때는 PDF로 저장해라 뭡니까 인쇄해서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빈칸 채우기를 할 거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도전에다가 입력을 안 해봐도 머릿속으로 다 떠오른다 그러면 척척척 쓰시고, 예. 입력 안 해보면 난 도대체 몰라 그러면 입력해보고 나서 그거 보시고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연습을 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건 뭐죠? 이것은 VAT 신고 서류하고 관련된 자료에 가요. VAT 신고서 및 부속 서류.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에는 그 밑에 있는 건 이게 분계잖아요. 이게 이제 회계장부로 가는 거예요. 이건 회계장부로. 그러니까 분계장,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합계전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건 어디가 가요? 요 자료가 가는 거. 요 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이런 곳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요, 여러분이 이런 메인 매출 전표는 이 채점과 이 채점을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4점짜리다 그러면 요거 2점, 요거 2점. 네. 구분해서 채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매입거래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뭘 매입을 했죠. 그런데 세금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53번이구나. 유형이. 아직 53번이 뭔지 잘 모르시죠. 자, 매입인데 아까 51번 유형 했잖아요. 매입이고 세금계산서가 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번. 근데 이거는 매입이긴 한데 세금이 없는 계산서예요. 보니까 여주 쌀을 샀어요. 이 쌀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면세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농협에서 구입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이것도 해라.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25일 9월 25일. 자, 매입 유형에서 고르시는데 53번이 뭐예요? 면세죠. 요게 계산서 매입이에요. 53번은 반드시 계산서 매입건입니다.
그러면 13번은 뭘까요? 계산서 매출. 13번. 그 옆에 있죠? 13번. 계산서 매출. 예, 그래서 우리는 53번이에요. 53번. 마우스로 찍는 것보다 숫자로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우스가 편하긴 하지만 이게 53번 누르려다가 옆에 13번 눌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키보드로 치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품명은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주 쌀 수량 20 단가는 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거래처에 가가지고 관악농협이 거래처가 됩니다. 공급자가 관악농협인 것이죠.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됩니다. 1번. 자, 분계는 계산서 하단을 보아야 되겠군요. 계산서 하단을 보니까 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외상분계하면 어떻게 되느냐? 틀리게 되겠죠. 왜 틀리느냐? 우리가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사는데 그걸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분계를 2번 외상분계하게 되면 밑에 차변의 상품 이걸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되겠죠. 상품은. 그런데 외상매입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사고 외상했을 때 그게 외상매입금인 것이지, 식당에서 밥하는 데 쓸 쌀을 사고 외상했다고 해서 그게 외상매입금이 아니에요.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져. 이게 외상분계 해버리면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외에는 다른 계정과목을 못 써요. 그러니까 외상분계하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다. 혼합분계로 바꾸시고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바꿉니다. 쌀이 상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용산전자는 컴퓨터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예, 쌀 파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쌀은 식당에 종업원들 밥을 아마 구내 식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쌀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4 입력하시고 미지급금이다 이거예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일반 채무죠. 외상매입금은 매입채무라고 부르고 미지급금은 우리가 회계에서 일반 채무. 예, 일반 채무. 그래서 100만원 미지급금으로 하시고 탭키 누른 다음에 관악농협 맞았고요. 밑에 차대변이 100만원, 100만원 잘 맞았는지 보시고. 수량이 10개예요. 50만원. 원상의 수량 20개죠. 20kg짜리 10개. 아, 예, 제가 틀렸나요? 싼데요? 예, 10개. 안 고쳐지는군요. 이 분계를 지워야 됩니다. 응? 다시 다시 53번 여주쌀 10개 5만원 50만원이군요. 관악 농협이고요. 전자입력이고 혼합이고 복리후생비고 대변은 미지급금이고 50만원 탭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는 돈을 내보냈어요. 그는 네. 그때 다시 분개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지급으로 잡았잖아요. 네. 분개를 나중에 돈을 줬어요. 네. 다시 분개를 한 거예요. 나중에 돈 줄 때는 매입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다가, 이거는 이제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농협에다가 이제 50만 원 갚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미지급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하고, 그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게 아니죠.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오고, 대변은 계좌 이체했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네, 갚을 때는.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이 되죠. 예. 만약에 여주 쌀을 사고 말이죠. 계산서를 안 받고 농협에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왔어요. 그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 이거 부가세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왔으면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돼요.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왜 세금이 없는데 여기다 넣느냐?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우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공제되고 안 되고 면세든 과세든 할 것 없이 다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신고 의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쌀을 사고 지금처럼 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것이다. 현금 영수증 받아왔으면 일반 전표에 넣는 것이다.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수행 결과 나와 있죠. 네, 53번 면세 유형으로 했고요. 여주쌀에 50만 원, 거래처 관악농협, 전자입력, 혼합으로 해가지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분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빨강색이죠. 빨강색 전자세금계산서. 네. AT 시험은요, 실제 시험지에도 칼라로 시험지가 나옵니다. 칼라로. 그러니까 거래명세표라든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빨강색과 파랑색이 확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빨강색은 실제로 이렇게 시험지에도 빨강색으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빨강색으로 인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서나 계산서도 역시 빨강색, 파랑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파랑색은 매입이고 빨강색은 매출이다. 색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이름이 이와 같이 공급자에 우리 회사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고요.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의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그냥 해버려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여기서 더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10월 8일 날짜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위에 날짜부터 정확히 10월로 바꿔주시고, 지금까지 9월로 했죠? 8일 입력한 다음에 매출이고 상품 매출이죠. 그리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을 왜 복수거래로 해야 되느냐? 품명이 두 가지일 때는요,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복수거래 단추를 누릅니다. 세 가지도 마찬가지, 네 가지도 마찬가지. 복수거래 눌러서 여기다 여러 줄로 입력하면 돼요. 노트북 10개 60만원, 컴퓨터 10개 50만원, 그러신 다음에 탭 키를 눌러주거나 밑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입력이 되는데, 노트북 외라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틀려서 다시 고치고자 할 때는요, 여기 품명란을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은 복수거래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복수거래 보기라는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명은 현우가 되겠고,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자료 설명에서 나왔고요. 전부 다 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으므로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이기 때문에 이 매출세액 110만 원은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가 되고, 또 공급가액은 우리가 매출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요. 자, 세 번째 줄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보통예금은 주의해야 돼요. 예,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얼마를 받았어요? 1210만 원 받았죠? 그런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꼭 이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엔터 치고 자꾸 가버리게 되면 거래처 바꾸는 거 미처 발견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은행 보통예금으로 다니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그래서 여기를 서울은행 이렇게 98001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자, 그 밑에 수행 결과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거래 유형 11번 과세, 노트북 외로 되어 있고 1100에 110만 원, 현우 전자입력 혼합.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121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100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110만 원이다. 잘 됐죠? 자, 수행 팁에도 여러분 주의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하단 분계의 예금 관련 계정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꼭 고치고 지나가셔라. 예,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게 뭐가 은행으로 거래처를 안 바꾸면요, 우리 그 예적금 현황에 안 나타나요. 어느 은행인지, 어느 은행의 저 보통예금이 얼마인지 은행별로 알 수가 없어. 예, 은행별로. 그래서 꼭 거래처를 넣어야 된다.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꼭 반드시 코드로.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4점짜리네요. 4점. 네. 자, 파란색이니까 매입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파란색 보이고, 품목이 타이어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어 교체. 뭐 타이어 교체, 자동차 수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타이어 교체, 자동차 수리. 예. 무슨 선물 구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화물차인가 승용차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물차인가 승용차. 화물차 같으면 그냥 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밑에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영업부에서 쓰는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은 전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 안 되니까 밑에 분계할 때 요 타이어 교체한 33만 원을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해 주면 되겠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형을 선택할 때 51번으로 하면 틀려요. 54번으로 해야 됩니다. 54번. 51번은 우리 조금 전에 51번 뭐를 해봤습니까? 상품을 매입한 거, 컴퓨터 매입한 게 아까 2번 문제에서 51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것은 이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입니다. 54번 불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없는 것은 54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있는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54번입니다. 자, 10월 16일 날짜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날짜는 10월 16일. 유형이 54번이 된다 이거예요. 54번.
54번은 딱 선택하게 되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쭉 보면서 골라야 돼요. 이겁니다.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하는 이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3번. 그리고 밑에 선택을 눌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불공은 나중에 부속 서류가 따로 만들어져요. 불공제 사유가 부속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별로 집계를 하거든요. 자, 분명히는 타이어 교체라고 되어 있나요? 네, 타이어 교체라고 입력해 주시고 수량 단가는 없고요. 금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네, 거래처는 공인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느니 외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외상분계하면 이것도 틀리죠.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왜? 외상분계 아까 해봤었죠? 외상분계는 외상 매입금밖에 안 돼. 매입거래에서는. 근데 이거 타이어 교체하고 우리가 외상했다고 그래서 외상 매입이냐? 절대 외상 매입이 아니죠. 자, 상품을 뭐로 고쳐요? 차량 유지비. 차변에 상품을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 외상했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33만원 거래처 공인카 서비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걸 하라고 안 했지만 요즘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아마도 차량 유지비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관리 항목으로 등록해가지고 자금 관리해야죠. 이 업무용 승용차 몇 호 차에 타이어 교체했냐 이걸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3을 누르죠. 근데 지금 요 문제 여기 용산전자는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관리 항목 등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F3 눌렀더니 자금 관리 계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관리 항목 등록해 놓으면 나타납니다. 밑에 옛날에 우리 한번 해봤죠. 지금 여기 용산전자에서는 이걸 안 했지만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요것만 나왔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문제 유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제위원이 내지 않을까. 여기다가 평가 문제 1번 이렇게 놓고 2번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라. 라고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받으러옴 지급오음 F3 눌러서 자금 관리하듯이 해줘야 되고요. 이처럼 평가 문제에서 그걸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할 수도 없어요. 뭐니까 아까 눌러보니까 관리 항목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진행이 안 되죠. 자, 수행 결과 보시면 거래 유형 54번 불공, 품명은 타이어 교체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이 3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 거래처 공인카 서비스 이렇게 했고 전자세금 나는 전자입력으로 우리가 했고 분계 유형 불공제 사유 아까 할 때 3번 이걸로 했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한 다음에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 잘 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이다 이랬습니다. 신용카드는 말이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우리가 이 날짜도 잘 찾아보셔야 되고 카드사 이름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넣어야 되느냐면은 요 합계 금액을 넣는다는 거. 공급가액이 아니라
요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효안 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라고 했네요.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 판매를 한 거예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봅시다. 날짜는 10월 24일이네요. 자, 여기다가 24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 매출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카드 과세 매출이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17번 유형입니다. 17번.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봐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아까 우리 카드사는 현대카드였죠. 현대카드사 우리 가맹점 번호 보일 거예요. 이게 가맹점 번호죠. 네. 확인. 자, 품명에는 뭘 팔았어요? 컴퓨터를 판매했다고 그랬죠. 컴퓨터 써주면 돼요. 수량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넣으시라 이거야. 합계 572000. 그러면 52만원하고 52,000원으로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제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처는 효안 상사에다 팔았죠. 여기다 효안 두 글자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시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이 신용카드 판매는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화살표키로 그냥 지나가면 이렇게 공백으로 두고 가야 됩니다. 분계는 밑에 보시면 4번이 카드죠. 여기는 4번 카드 분계. 자, 카드 분계 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외상매출금 현대카드사. 자, 우리가 효안 상사로부터는 카드 결제 받았지만 현대카드사에서 아직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카드로 판매했을 때 상품을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 내는 거 맞아요.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죠. 대변에 맞았고 또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한 거죠. 52만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밑에가 깔끔하게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카드 매출 전표라서 파란색인데. 어디가 파란색이죠? 그 거래소가 파란색. 사실은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물론 보이네요. 잉크가 파란색으로 잉크된 것처럼 되는데 이 시험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원래 한 가지 색깔입니다. 예. 색상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책에서 나오는 양쪽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이 매출 전표는 요즘 안 쓰는 매출 전표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구멍 뚫려 있는 거 없어요. 예, 그냥 그 가멸식처럼 그냥 쓱 나오는 겁니다. 예, 쓱 나와. 양쪽 구멍 뚫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예, 아주 오래된 지금도 이거 쓰는 데가 뭐 매장에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는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썼던 전표를 지금 그림으로 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매출인데 왜 파란색이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거래 명세서는 빨강색이 매출이고 파란색이 양식이 그 매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단색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수행 결과 보시면 자 보세요. 17번 카과 유형으로 했고요. 컴퓨터라고 했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으면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효안 상사했고 전자세금난 그냥 비워두고 갔죠.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상품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현대카드사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손으로 쓸 때도 거래처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 과목은 손으로 쓸 때도 꼭 거래처까지 함께 써줘야 돼요. 다음에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점표. 요게 이제 요즘 방식의 신용카드 매출점표입니다. 양쪽에 구멍 뚫린 거 없죠? 자, 자료 설명. 영업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점표입니다. 영업부 회식을 했네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요 부가세 있잖아요. 예, 이 1909원 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복리후생비니까. 영업부 회식을 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입력할 때는 날짜 잘 찾으시고 역시 합계를 공급가액에다 입력한다는 거, 그리고 카드사는 국민카드사라는 거, 요 세 가지 사항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10월 30일자 매입을 한 거죠. 식당에서 회식을 했으니까 이건 카드 과세 매입 57번 유형으로 해야 돼요. 57번이 돼요. 아까는 17번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법인카드로 회식을 한 거니까 57번이 됩니다.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는 어느 회사냐? 우리 법인카드가 국민카드하고 신한카드 두 개가 있다는데 이 중에서 국민카드로 했다 이거예요. 국민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회식비죠, 뭐 회식비. 자,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넣으셔라 이거예요. 12만 원.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닙니다. 여기 거래처는요, 영수증에 있는 카드사가 아니라 가맹점인 궁전한식이 거래처가 돼요. 여기는 가맹점 궁전한식이 되고, 카드 거래는 전자세금란을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셔라.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된다. 자, 아까 우리가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 떨어졌죠? 네,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으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미지급금. 자, 회식 때 이거 외상 매입금 아닌 거 맞죠? 미지급금. 네, 국민카드사에. 궁전한식에는 여기 있는 궁전한식에다가는 돈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국민카드사에는 아직 대금이 입금된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국민카드사에다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국민카드사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으로 잡아두고 요것만 상품이 아니죠. 이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복리후생비.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제일 먼저 바꾸셔. 네. 제일 먼저. 그래서 매입거래는요, 여기 계정과목 바꾸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매입거래들은.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된다. 자, 밑에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 거래 유형 57번. 품명에다 그냥 회식이라고 안 하고 식대라고 해도 좋고요. 공급가액에다 12만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거래처는 궁전한식으로 여기서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카드사를 넣으면 안 돼요. 궁전한식. 전자세금란 비우고 분계 유형은 4번 카드 분계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상품이 되는데 상품을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꼭 고쳐줘야 돼요. 아니 여기 복리후생비가 상품인데 이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꼭 고쳐주셔야 돼.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면 되고, 예, 미지급금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거래처는 자동으로 국민카드가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카드사를 아까 국민카드로 해줬기 때문에. 카드사 잘못 선택하면 여기 거래처도 잘못돼요. 예, 여기 고쳐줘야 돼. 그러면. 그래서 수행 팁을 또 보시게 되면은 분계 유형 4번 카드를 선택하면 하단 분계의 카드 관련 계정은 카드 거래처로 자동으로 고쳐진다. 그래서 아까 국민카드로 우리가 카드사를 선택하면 거래처가 밑에서는 국민카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있는 거래처는 식당 거래처, 예, 밑에 있는 거래처는 카드사 거래처. 이렇게 거래처가 여기 거래처와 여기 거래처는 달라진다. 이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결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결산 두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